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모리 매니지먼트 이제 잠깐 들어갔었죠. 네. 거기서 나왔던 게 논리주소하고 물리주소에 대한 얘기 조금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거 잠깐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소스 프로그램이고, 요 제일 밑에가 실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드돼서 실행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은 실행 파일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면은 오브젝트 모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듈이 나오고, 요거를 링크 단계를 거치게 돼요. 링키지 에디터라는 게 이제 컴파일러 비슷하게 프로그램 툴이 있고, 링커를 거쳐가지고 링크드 모듈이 이제 로디드 모듈이라는 게 실제 실행 가능한 모듈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소스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오브젝트가 나온다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하나의 소스로 되어 있는 경우 별로 없고, 대부분 보면은 좀 복잡하고 큰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소스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소스는 따로 컴파일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컴파일 되면은 소스별로 여러 개의 나눠진 모듈로 컴파일이 되고, 그 나눠진 모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로 이제 이쪽 소스에서 다른 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그러면은 서로 호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소로 연계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큰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게 링키지 에디터예요. 그래서 링키지 에디터를 거치면은 이제 로디드 모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할 게 뭐냐면은, 실제 로드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내가 짠 프로그램의 소스 말고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 하면서 시스템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린트 문장도 실제로는 시스템 라이브러리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소팅하는 모듈을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소트 라이브러리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컴파일할 때 보면은 옵션 중에 -L 해서 옵션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스레드를 쓸 때도 보면은 -L 해서 pthread 리눅스 같은 경우 해가지고 스레드 옵션을 주면은 스레드를 다루기 위한 라이브러리들, 락킹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 이제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링크를 하게 되는데, 요 단계에서 이제 링크되는 모듈이 그런 시스템 라이브러리들도 같이 링크가 돼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 이제 실행 가능한 모듈로 링크가 되고, 이게 실제 로드를 통해 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적재가 되면은 실제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요 단계도 사실은 이제 몇 단계 좀 차이점이 있는데, 뒤에 나올 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논리 주소하고 물리 주소, 그다음에 메모리 탑재되는 거하고 바인딩, 그러니까 주소 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프로그램 도중에 G_A, 그러니까 GA라는 인티저 변수가 하나 있어요. 요건 이제 글로벌 전역 변수죠. 요게 있는데, 이거를 컴파일하고 링크하고 해가지고 실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A.out이라고. 실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서 하드디스크에 이제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럼 이 실행 파일이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로드에 의해서 메모리로 탑재가 되죠. 메모리로 탑재가 되는데, 메모리 탑재될 때 형식은 먼저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제 탑재되기 전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탑재되기 위한 메모리 이미지예요. 이미지고, 요거는 논리 주소 공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 배웠죠. 4장에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 메모리 탑재되려면은 제일 밑에 텍스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이 있고, 위에 힙하고 스택하고, 이렇게 크게 이제 3개의 영역 또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밑에 텍스트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실행 코드 이제 요런 것들이죠. 여기 있는 거. 요게 들어가면서
GA++라는 연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이제 기계어 코드로 바뀌면은 이 GA라는 변수 인티저 값을 1 플러스 시키는, 증가시키는 건데, 이게 실제 이제 될 때는 어떤 특정 메모리에 있는 그 GA 값을 로드하고 이거를 인크리멘트 하면은 1이 플러스 되죠. 인크리멘트 한 다음에 다시 그 메모리에 스토어하라는 이런 명령어로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 에어리에 GA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장이 되고, 이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이제 필요한 뭐 메모리 엘로케이션이라든가 그 프로시저 호출할 때 스택하고 10이 사용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이게 논리 주소 공간에 만들어지는데, 논리 주소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실제 메모리에 로드 되기 전에 메모리에 어디에 로드가 될지 모르니까 이거의 제일 시작 번지, 여기서부터 0번지부터 이쪽으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시작 번지는 0번지라고 가정을 해요. 0번지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한 그 1기가 안에 요 프로그램이 로드가 된다 그러면은 전체 맥스가 1기가 되는 거죠. 맥스가 1기가 되고, 그 안에 텍스트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해가지고 거기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요 GA++라는 거에 대한 기계어 코드에서 로드 이게 @346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346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소 위치예요. 그러니까 GA라는 인티저 값이 실제 데이터 에어리에 들어있는 위치에 대한 주소 값이에요. 그리고 346은 바로 요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0으로 했을 때에 0부터 1, 2, 3, 4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에 요 GA라는 값이 데이터 에어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소 번지가 346번째 번지다. 그러니까 요거 상대 주소 제로로 봤을 때에, 그랬을 때 요 346번지에 대한 거를 로드 346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코드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실제 이게 머신 코드면은 이게 346이라는 실제 메모리 어드레스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논리 주소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346이라는 게 그 피지컬 주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 표시가 돼서 들어가요. 특수 표시가 돼서 이게 논리 주소 346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346이라는 거는 실제 여기서 이제 논리 주소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논리 공간의 이미지가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 메인 메모리 로드가 되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메인 메모리 어디에 로드가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4,000번지부터 요 그 모듈이 로드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여기 GA라는 값이 논리 주소 346번지인데 이게 14,000번지에 로드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값들이 다 14,000이 더 플러스된 위치에 로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논리 주소 346은 실제로 여기에 메모리 로드가 되면은 이 경우에는 14,346번지가 되는 거죠, 주소가. 그래서 이 346이라는 요 값이 14,346으로 바뀌는데, 요 바뀐 실제 메모리에 로드된 요 14,346을 물리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뀌기 전에 346번지가 그 로지컬 어드레스, 그 논리 주소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탑재될 때에 여기에 그 346이라고 되어 있던 주소 있죠. 요거는 여기 탑재되면서 이게 로드 14,346으로 바뀌어서 로드가 돼요. 근데 이걸 항상 바뀌어서 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로드가 되기도 하고 그냥 346으로 로드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OS마다 다 다르고, 근데 최신 OS에서는 대부분 14,346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뀌어서 로드되지 않고 그냥 논리 주소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 코드가 실행될 때에 그때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뀌어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구조로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앞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예전 방식에서는 이거를 이제 메모리 로드될 때에 14,346번지, 그러니까 피지컬 어드레스로 다 바꿔가지고 로드를 시켰는데,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요 논리 주소 346번지가 피지컬 주소 14,346으로 바뀌는 요 과정을 주소 결석, 어드레스 바인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인딩, 그러니까 어드레스 바인딩이 바뀌는 걸 어드레스 바인딩이라 그러고, 바뀌는 타임을 바인딩 타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 바뀌는지.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논리 주소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피지컬 메모리에 로드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그 피지컬 공간의 영역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메모리를 로드할 때에 이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꾸셨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거를 링크 타임에 바꾼다 그래가지고 그 링킹 바인딩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링크 타임이 바뀌는 거를. 근데 이 바인딩 타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컴파일 때 확정 지어주면은 컴파일 바인딩이라고 그러고, 앞에 이제 링크 에디트 할 때, 링킹 할 때 바인딩 하면 그러니까 링킹 바인딩이 되고, 로딩 할 때 일어나면 로딩 바인딩.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실행될 때 바인딩이 일어나는 거. 요즘 대부분 실행될 때 바인딩이 일어나는데, 실행될 때 바인딩이 일어나면은 런타임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바인딩 타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이 된다라는 거. 해서 논리 주소가 그 물리 주소로 매핑이 되고, 프로그램 실행될 때는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어드레스 바인딩 부분을 좀 살펴보면, 어드레스 바인딩이라는 거는 앞에 나왔듯이 바인딩 또는 매핑이라고도 하는데, 논리 주소가 물리 주소로 확정되는 것을 그 어드레스 바인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논리 주소가 링크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앞에 나왔던 대로 요거 이제 그 바인딩 되는 시간은 OS나 어떤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결정 시점은 그 프로그램, 컴파일, 링크, 적재 및 실행 시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프로그램 할 당시에 아예 주소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즘은 이제 거의 없는데 특별한 경우고, 옛날에 멀티 프로그래밍도 안 되고 멀티 프로세싱도 안 되고,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PC에 프로그램 하나만 메모리에 적재돼가지고 하나만 실행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가장 초창기에 기본적인 MS-DOS, 거의 뭐 도스도 아니고 그냥 그 컨트롤 뭐 프로그램 정도, 그 정도 있을 때는 프로그램 할 때에 아예 이게 그 PC가 메모리에 적재되면은 앞에 OS가 있고 항상 어디부터 프로그램이 적재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의 기계어 스타일로 코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의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어떤 특정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메모리 특정 번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컴파일 할 때 코드상에다가 아예 그 주소를 이제 명시해가지고 컴파일 소스 코드 안에 그런 식으로 넣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컴파일 할 때 그 주소가 매핑돼서 확정되는 거, 그 프로그램 할 때 소스 안에 이게 확정돼서 들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그 드물게 있지만 프로그램 바인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 할 때에는 논리 주소로 바뀌게 되죠. 아까 그 3, 4, 6 같은 거, 논리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상 컴파일 때 논리 주소가 확정돼요. 그래서 논리 주소가 결정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바인딩이기 때문에 뭐 컴파일 바인딩, 링크, 적재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바뀌는 과정은 사실상은 프로그램 소스상에서는 심볼이죠. 주소가 아니고 심볼이고, 그거를 컴파일하면은 컴파일 할 때에도 거의 이제 심볼에서 어떤 숫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링크하면은 프로그램의 사이즈나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심볼이 로지컬 주소, 실제 이제 0번지 기준으로 한 논리 주소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메모리에 적재되거나 또는 실행될 때 피지컬 주소로 그 바인딩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게 나와요. 그 적재 시점의 주소 결속 시에는 적재 후 재배치가 불가능하지만 실행 시점 주소 결속 시에는 재배치 및 부분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제 메모리에 적재할 때에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느냐 안 바꿔주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에 적재할 때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주면은 메모리에 한번 적재하고 나서는 손을 못 대는 거죠. 그 상태로 이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 OS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메모리에 한번 적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제 이제 실행되는 프로세서는 많은데 메모리는 한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메인 메모리가 모자라게 돼요. 모자라게 되면은 프로그램 실행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스와핑 되거나 이제 그 CPU를 실행하지 못하고 큐에 들어가서 대기 상태에 있거나 그러면은 대기 상태에 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낮은데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가서 메모리가 모자라게 되면은 적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내리게 돼요.
내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다시 메모리로 다시 불러오게 돼요. 그럼 다시 불러오게 되면은 원래 있던 자리는 딴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고 다른 위치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른 위치로 들어가면 이 주소가 또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한번 그 적재할 때 주소를 바꿔서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 주소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재 시에 바인딩이 일어나면은 적재하고 나서 그 메모리 위치를 재배치를 못 한다는 얘기죠.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실행 시점에서 주소 결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적재되어 있는 메모리를 언제든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해가지고 다른 위치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쪼개져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프로그램 전체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 중에서 어떤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또 올라가고 일부는 딴 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즘은 대부분 다 그 실행 시점에 그 런타임 바인딩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행 시점 주소 결속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볼게요. 실행 시점 주소 결속이라는 거는 이제 런타임 바인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하면서 실제 메모리가 계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실제 그 메모리에 적재가 돼 있어요. 메모리에 적재가 돼 있는데 실제 주소가 안 들어있고 논리 주소가 들어있죠. 그럼 논리 주소를 실행할 때는 그게 이제 그 CPU에 어떤 커맨드로 돼 있죠. 아까도 보면은 로드 해가지고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로드 해가지고 메인 메모리에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드 해가지고 주소가 346이 들어있는데 그 346을 14346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이 CPU에서 그 로드라는 커맨드를 실행하죠. 그러니까 CPU에서 로드라는 커맨드를 실행하고 그 로드에서 레지스트에 346이라는 주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346을 가지고 이제 CPU가 로드 명령을 실행하죠. 근데 그대로 실행하면은 원래는 14346이어야 되는데 346이니까 엉뚱한 데 있는 걸 로드할 거고. 그래서 중간에 거치는 게 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릴로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MMU라 그래가지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특수한 어떤 재배치 그 레지스터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 메모리 중에서 그 프로세서가 시작되는 그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을 때 실제 시작하는 위치 아까 14000이었죠. 그래서 14000이라는 거를 릴로케이션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있고 CPU 갖고 주소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 MMU라는 하드웨어, 이게 특수 하드웨어예요. 이 하드웨어를 거쳐가지고 이 하드웨어에 그 주소를 넣게 돼요. 주소를 넣으면은 얘가 14000이라는 베이스 어드레스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더한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꿔가지고 실제 메모리를 그 액세스 하게끔 이런 식으로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초창기 요 부분을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어떤 특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이것도 인스트럭션으로 했어요. 인스트럭션 하다 보니까 아까 실제 명령어는 그 뭐 로드 해가지고 주소해서 그거 하나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개의 머신 코드로 쪼개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로드하면 로드하기 전에 그 값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 14000이라는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는 거를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 로드하고 그거를 그 346에다 더해가지고 그걸 다시 어떤 특정 값에다가 넣고 하면서 해가지고 요 그 346을 그 14346 피지컬 어드레스로 바꾸는 과정을 여러 단계 커맨드로 해가지고 명령어로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명령을 실행하는 것보다 이런 주소 계산하는 명령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런 하드웨어를 써가지고 특수 하드웨어로 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거의 한 클락 사이클에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 하드웨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제 좋은 게 우리가 그 스와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와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드디스크에 프로세서가 있고 프로세서 정보가 있고 실제 메모리에는 그 프로세서가 적재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 적재하고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적재되어 있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고 또는 다시 또 메모리에 넣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스와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세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메모리에 있어야 하는데 실행 중에 임시로 예비 저장 장치로 내보내졌다가 실행을 계속하기에 다시 메모리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는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처리해야 될 프로세서는 많고
그래서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다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빼고 넣고 이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은 모든 프로세서의 물리주소 공간의 총합이 시스템의 물리 메모리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스와핑을 해가지고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높이는 거죠. 근데 메인 메모리의 용량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처리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프로그래밍의 그 밀도를 많이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스와핑을 갖다가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스와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버헤드가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의 컴퓨터는 스와핑을 하지 않고, 이거 옛날에 스트레스 스와핑을 하지 않고 변형된 방식의 스와핑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변형된 방식의 스와핑이 뭐냐면, 스와핑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을 통째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니까 이게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핑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통째로 내리고 통째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방법을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은 어느 한 부분이 실행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데 한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를 내렸다가 올리고 그러면은 낭비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게 쪼개 가지고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만 내리고 필요한 부분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스와핑 되는 그 양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램 크기가 다 다르죠. 프로세서가 크기가 다른 거를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처음에는 메모리가 빈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다가 앞에 프로세서 넣었다가 중간에 있는 거를 프로세서를 빼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리게 돼요. 비게 돼요. 비게 되는데 나중에 내가 한 1기가짜리 프로그램을 적재를 해야 되는데 공간은 1기가 이상이 있는데 이게 다 쪼개져 있어요. 뭐 100메가, 200메가, 300메가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럼 1기가짜리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공간을 이제 빈 공간을 하나로 모으는 컴팩션 작업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는데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또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교체도 하고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점점 발전하는 게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하고 페이징 기법이 그런 식으로 계속 튜닝되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초창기 때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는 단순하게 이런 스와핑만 했었죠. 근데 스와핑만 하면은 이거는 얻는 득보다 이거는 그 잃는 실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스와핑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그 한정된 메모리의 프로세서마다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이 다 일정하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세서마다 그 메모리를 많이 쓰는 프로세서도 있고 적게 쓰는 프로세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서가 몇 개나 올라올지 이런 것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S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수행될 때마다 올려가지고 실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프로세서가 용량에 비해서 뭐 교체를 하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프로세서가 올라와가지고 교체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PC 같은 데서 프로그램 너무 많이 띄우다 보면은 굉장히 시스템이 느려지고 계속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 나고 그러죠.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계속 메모리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이게 너무 헤비하게 되는, 즉 프리메모리가 임계량보다 너무 이제 작아지는 경우, 이런 상태가 감지가 되면은 그때 스와핑을 한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 공간, 프리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이제 프로세서 몇 개를 내려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스와핑을 하는데,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막히는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스와핑을 해결해서 좀 터주는, 그럴 때 이제 스와핑을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와핑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세그멘테이션이나 페이징 개념으로 가고, 이게 더 발전해서 이제 가는 개념이 우리가 다음 장에 배우는, 9장에 배우는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버추얼 메모리라는 게 이런 게 이제 확장돼서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스와핑의 개념은 그 메모리 중에서 OS가 차지하는 이 시스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영역에 있는 프로세서를 강제적으로 하드디스크로 다시 내린다는 게 이걸 지워주는 거죠. 하드디스크 원본은 남아있으니까. 지워주고 그 프로세서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다시 갖고 오거나 딴 프로세서를
메모리를 가지고 오는 이런 과정을 스와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메모리 보호 부분인데, 이 메모리 보호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이제 논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에 베이스 어드레스라는 게 있었죠. 그 베이스 어드레스라는 게 뭐냐면은 그 논리 주소는 0번지부터 시작하는데 실제 그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적재될 때에 시작하는 주소를 베이스 주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이스 주소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주소를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유닉스 프로그램, 리눅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 에러예요. 세그멘테이션 폴트 에러가 뭐냐면은 내가 사용해야 될 메모리 영역을 벗어나서 딴 데 있는 메모리를 접근하는 게 세그멘테이션 폴트예요. 근데 프로그램 상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주소를 쓰는데, 그 내가 이제 실행되는 메모리가 논리 주소가 0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내가 수행이 돼요. 그러면 0부터 100인데 이게 만약에 1000번지에 로드가 되면은 1000번지부터 1100번지까지 내가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0부터 100 사이에서만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못해가지고 100번지를 넘어가는 데다가 내가 라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리드하는 거는 에러가 안 나는데, 라이트를 하면은 내 영역이 아니라 다른 프로세서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를 침범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세서한테 어떤 피해를 미치게 돼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다른 프로세서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OS가 그 기본적으로 막아줘요. 금지를 해줘야 돼요. 막아줘야 되는데, 그 막아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프로세서마다 베이스 어드레스 외에 그 리미트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를 가져요. 그래서 리미트 레지스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베이스 어드레스 말고 내 프로세서가 최대로 그 차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주소 영역을 어떤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주소 계산할 때 로지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꾸죠. 그래서 로지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꿀 때에 그 릴로케이션 레지스터에 베이스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고 실제 메모리에 어디에 적재되어 있는가 그 위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위치 값에다가 로지컬 주소를 더해가지고 피지컬 주소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내가 그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내 영역을 벗어나는 어드레스도 만들면은 베이스 어드레스부터 내가 있는 예를 들어서 1000번지부터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1000번지부터 1100까지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1100이 넘어간 한 1150이라든가 이런 데를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액세스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다른 영역에 다른 프로세서의 메모리가 깨질 수가 있죠. 시스템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CPU에서 로지컬 주소를 피지컬 주소로 바꿀 때에 이거 더해주기 전에 메모리 보호 체크를 한 번 더 해요. 보호 체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리미트 레지스터에는 그 내가 이제 100까지 쓴다면 100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주소가 이 100을 벗어나는지를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보다 작으면은 그 베이스 레지스터 더해가지고 피지컬 주소로 바꿔주고, 이 주소를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에러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 처리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에러 처리하고, 그 리눅스 같은 경우는 그 세그멘테이션 폴트 에러가 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메모리 오버프로가 그러면 어떨 경우에 날지 한번 좀 상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C 프로그램 하다 보면 C에서는 사실 심볼로 프로그램하고 여기서 영역 다 잡아가지고 하는데, 프로그램 소스에 의해서 뭐 영역 밖에 벗어나는 걸 액세스하려면은 뭐 머신 코드로 액세스하지 않으면은 벗어날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벗어나는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C 프로그램을 보면은 글로벌 변수에 BB, CC, DD라는 세 개의 그 캐릭터 어레이, 그러니까 5바이트짜리 캐릭터 어레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 소스 코드는 기계 코드로 바뀌어서 이 텍스트 영역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글로벌 변수 잡은 거는 데이터 영역에 5바이트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스택하고 힙 영역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이렇게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스트링에다가 값을 할당할 때에 스트링 카피에서 BB에다가 BBBB에서 5바이트를 카피하면은 이 BB라는 영역에 B라는 캐릭터 5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스트링 카피에서 DD에다가 D를 5개 잡으면 D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CC에다가 C를 5개 카피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스트링 카피해가지고 CC에다가 여기 CC가 5바이트로 잡혀 있는데 5바이트를 넘는 거를 카피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카피가 되는데 이 5바이트를 넘어서 딴 데를 침범하죠. 침범하는데 초기에 이게 뭐 몇 바이트, 몇백 바이트 하면은 D 자리를 침범해요. D가 있는 데이터를.